시청자 여러분, 네, 이제 초인플레 시대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우리 유일한 유경TV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투자를 안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현금만 들고 있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얘기하는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뭐 코스피 2300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런 인플레 해법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 주비부가 또 가뜩이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냥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삼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때는 이미 늦었다 하실 수도 있지만 캐시, 현금을 항상 내가 어떻게 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 금액이 100인데 100 다 주식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위기가 오면 천하의 그 초우량한 기업들도 주가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 리스키 에셋이거든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베스트는 현금을 50% 가져간다. 베스트예요, 베스트. 하다못해 30% 현금으로 가져간다. 차선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주식을 가져갈 것이냐. 제가 초인플레 시대에 그 인플레에 방어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기업들을 한번 말씀 짚어드리고, 왜 이런 기업들을 그럼 얘기하는 것이냐. 시장은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뭔가 막 세상이 바뀌어져가지고 막 주가가 막 갑자기 또 막 이제는 뭐 다 바닥쳤다 그러면서 막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리스크예요, 리스크. 근데 현금만 잔뜩 두고 있으면은 또 엄청난 그것도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좋은 기업, 인플레를 잘 방어하는 기업들을 내 계좌에 일부 넣고, 나머지 절반 30%는 현금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약간 정석적인 얘기죠. 저도 뭐 네, 그 이상 이하.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한국가스공사 인플레 방어 여력이 있나 없냐, 뭐 이런 얘기죠.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 그래서 이제 지역 가스 업체들한테, 도시가스 업체들한테 파는 거죠. 이제 발전소 공사도 하고, 뭐 그린 수소 이런 요새 이제 최근에 성장 산업으로 그린 수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도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뭐다? 가스공사는 우리 천연가스 수입 판매가 전체 97%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가스 및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매한다 이런 얘기죠. 수입해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당연히 이제 이 도매 가격이 연동이 돼야 할 텐데, 그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또 규제하거든요. 정부 규제라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주택용 가스, 도시가스 업체들에게 파는 게 판가가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표를 보면 2021년 10월에, 11월에, 12월에, 1월에, 2월에, 3월에 똑같아요. 똑같아. 129284, 12.9284, 12.9284. 단위가 이제 MJ인데, 네, 하여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용. 이게 큰 비중일 텐데. 업무 난방용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올 들어서는 또 조금 빠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산업용 뭐 이런 얘기 쭉 나눠져 있는데, 가격을 올리기가, 산업용은 그나마 조금 가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요라는 게 주택용 같은데, 이쪽으로는 좀처럼 이게 가격 변화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용은 2010년 9월부터 계절별로 달라지고 있다. 일반용도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계절별로만 차등 적용되고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가스공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주택용 가스에 달리 발전용 가스는 매달 변동되고 있다. 발전용 가격은 국제유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매월 산정하고 있으며 공급 비용은 매년 산정하되 적용 기간 내에서 균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변동하기는 하네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아예 그냥 고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 이제 변동되는 그런 가스 판매가 제법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보겠습니다. 2020년 연간의 톤당 483596원, 2021년에는 66만 833원. 많이 뛰었어요. 2020에서 2021년으로. 그런데 2021년 1분기에는 어떻게 뛰었냐? 127만 9,120원. 더블 돼버렸어요. 원재료 가격이. 천연가스. 자, 이게 과연 반영이 되냐? 이게 이제 가스공사의 그런 걸 텐데, 수익성, 경쟁력, 생산성 이런 걸 텐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용으로 좀 차등화는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변동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제 기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임상기는 인상기죠. 실질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인상기인데 배당금이 버팀목이다. 배당금이.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을 좀 많이 줬어요. 많이 줬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현금 배당 수익률이 7%. 가스공사의 현금 배당 수익률이 7%다. 그런데 그 전년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배당을 안 줬고 그 전년에는 이익이 조금 나가지고 좀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방어주라고 하는데 이익의 변동성이 이렇게 커. 이 얘기는 뭐다? 이게 원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도시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주다, 방어주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방어주다기보다는 시클리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성격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볼게요. 1분기 실적. 작년에 1분기에 5,100억 났거든요. 그런데 순이익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얼마다? 7,360억이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보니까 가스공사도 원재료,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실적이 잘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정부에서는 가스공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계속 뭔가 압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과 같은 1분기 같은 그런 순이익만 계속 낸다 그러면 가스공사는 무조건 사야죠. 왜? 배당을 엄청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고 이미 천연가스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쭉 감안해서 인플레의 방어력이 얼마인지를 검증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드는 이유는 독점 사업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이익이 많이 느는 것 같고 이익이 느는 것만큼 배당은 많이 준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많이 주면 뭐 세수 확보에도 이른바 도움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같은 초인플레 시대에 도시가스 요금 많이 올려 못 올려? 얼마 전에 한전도 정말 조금 올렸잖아요. 올린다고 했는데 정말 생색내기. 한전의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상폭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공사가 돈을 저렇게 버는데 계속 가스 요금을 올려달래? 택도 없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과연 이 독점하는 공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순위 1분기 지표는 상당히 좋으나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계속 좋을 것인지 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여기서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